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왕실의 분노를 감수해야 했다.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어. 모두가 저를 비난했지만 50도의 모래폭풍 속에서 목격한 한국의 기적은 사우디의 미래를 바꿨다. 리야드 메트로를 통해 본 한국 기술의 위대함, 그 충격적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세르 알파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리야드 메트로라는 국가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176km 길이의 거대한 지하철망을 건설하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제가 한 결정으로 인해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4, 5, 6호선 입찰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컨소시엄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교통부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왕실과 가까운 고위 관계자들은 제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나세르, 자네 미쳤나? 한국은 철도 강국이 아니야. 그들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어. 제 상관인 알수다일이 차관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철도 역사를 강조했고 왕족들이 이 결정에 불만족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입찰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혁신성과 비용, 효율성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 맞춘 그들의 접근법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한국팀은 특수 제작된 TBM과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그리고 모래폭풍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미 UAE와 카타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차관의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곧바로 한국 팀과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날아온 한국 컨소시엄의 대표 김정우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지만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알파하드 국장님, 저희는 귀국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상세한 시공 계획과 혁신적 기술들은 우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도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으로 인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한국팀은 그들의 기술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역사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착공식이 있던 날 리야드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님이 직접 참석하신 이 행사에서 모든 시선은 저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컨소시엄 대표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선택이라는 제 결정을 향한 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착공식 후 열린 첫 번째 기술 브리핑에서는 각국 팀이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팀은 예상대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리야드의 환경에 맞게 약간의 조정만 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우와 그의 팀은 리야드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통합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모래폭풍을 미리 감지하고 자동으로 공사 구간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사막 환경에 최적화한 것입니다. 모래폭풍 속에서도 작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김정우의 이 말에 회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프랑스 대표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들에게 모래폭풍 속 작업 지속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알수다일이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나세르, 한국의 계획은 비현실적이야.
그들이 말하는 TBM 굴착 속도와 모래 폭풍 대응 시스템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일 수 있어. 여전히 철회할 기회가 있네. 저는 차관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한국팀의 기술적 접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제안한 비용 효율성은 우리의 예산 제약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첫 한 달은 모든 팀이 비슷한 진행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처음부터 디지털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고 모든 작업자들이 태블릿과 스마트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수집되었고 AI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작업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접근법은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달째가 되자 한국팀은 다른 구간보다 약 15% 앞선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리야드의 혹독한 여름과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이 곧 모든 팀을 시험할 것이었고 그때 제 결정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리야드의 여름은 혹독했습니다. 6월 초부터 기온은 섭씨 48도를 넘나들었고 모든 공사 현장은 극심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팀들은 작업 시간을 새벽과 저녁으로 조정했지만 그럼에도 공정은 눈에 띄게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장비는 극한의 온도에서 잦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정밀 센서들은 미세한 모래 입자로 인해 자주 고장났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비에 특수 개발된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고 정밀 부품에는 나노 코팅 기술을 사용해 모래 입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업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요 작업 구간에는 대형 텐트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 온도를 조절했으며 작업자들은 특수 제작된 냉각 수트를 착용했습니다. 공사 감독관으로서 저는 모든 구간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구간의 진행 상황은 점차 우려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은 리야드의 극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고 예상보다 20% 이상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한국팀의 5호선 터널 굴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직경 9.8m의 거대한 TBM이 리야드의 단단한 지층을 뚫고 있었는데 모니터링 화면에 표시된 하루 굴착 거리는 무려 38m였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김정우는 자신들이 개발한 AI 기반 적응형 굴착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터널 앞쪽의 지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TBM의 압력과 속도를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열 관리 기술이었습니다. 극한의 온도에서도 장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순환. 냉각 시스템은 사우디의 환경에 완벽히 맞춤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작업자 휴게실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사우디 현지 작업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현지 인력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사우디 작업자들의 기술 습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교통부로 돌아온 저는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팀의 성과를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기록했고 이를 차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알수다이리 차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8월에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1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할 것이라 예고했고 모든 공사 구간은 비상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연의 도전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증명될지 그리고 제 결정이 옳았는지 증명될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보된 모래 폭풍은 8월 15일 새벽 리야드 전역을 덮쳤습니다. 창문 밖은 황갈색 안개로 가득했고 가시거리는 20m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야외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프랑스, 독일 팀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장비 보호에 나섰습니다. 긴급 상황실이 교통부에 설치되었고 저는 각 구간의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 2, 3호선의 현장 책임자들은 모두 작업 중단을 보고했지만
한국이 담당한 4, 5, 6호선에서는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우는 놀랍게도 제한적 작업 지속을 선언했습니다. 즉시 한국팀의 5호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극심한 모래폭풍 속에서 차량 운행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겨우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거대한 보호돔 구조물을 터널 입구에 설치해 놓았고 내부에는 정상적인 작업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이것이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풍이 예보되자마자 신속하게 배치되었고 3중 에어 커튼과 고성능 필터링 시스템으로 내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리아드의 기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사전에 개발해 두었던 것입니다. 현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TBM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개발된 센서 시스템은 모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질 상태를 분석했고 작업자들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40m에 가까운 굴착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날 한국팀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22m를 굴착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개발한 무인 점검 로봇이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도 이 로봇은 터널 내부와 장비를 점검하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개발된 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래폭풍은 3일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 팀들의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평소보다 효율은 떨어졌지만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3일의 차이는 전체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팀의 진행 상황은 다른 구간을 크게 앞서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교통부 내에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대표들은 한국팀의 성과에 대해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알수다일이 차관조차 한국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모래폭풍 대응은 한국팀의 역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앞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9월 중순 프로젝트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호선의 왕실 궁전 구간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학적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초기 지질 조사에서 누락된 단층이 확인되었고 이는 터널 붕괴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구간이 왕실 궁전의 바로 아래를 지나는 민감한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기술팀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팀들은 전통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강 작업을 한 후 설계를 수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안전하지만 최소 4개월의 지연이 불가피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저는 이 심각한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왕세자의 비전 2030에서 리아드 메트로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고 일정 준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 궁전 아래 구간이었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회의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김정우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실시간 지질 매핑과 적응형 터널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터널 굴착을 계속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지질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보강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엔지니어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접근법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프랑스 팀의 수석 엔지니어는 실험적인 방법을 왕실 궁전 아래에서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 팀의 제안은 혁신적이었지만 위험해 보였고 유럽 팀의 접근법은 안전하지만 큰 지연을 의미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김정우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의 도시 지하철 건설과 몽골의 불안정한 지질층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AI 기반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지질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보강 작업을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저는 한국팀의 접근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왕실 궁전에 피해가 갈 수 있었고, 제 경력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팀이 보여준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알수다일이 차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우려로 가득했지만 이전과 달리 강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상기시켰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왕실 궁전 구간의 작업이 시작되면서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제 판단이 옳았는지 증명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실 궁전 구간의 작업은 24시간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임시 사무실을 현장에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한국팀의 실시간 지질 매핑 시스템은 예상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터널 주변에 설치되어 미세한 지층 변화까지 감지했고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업 시작 3일째,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센서가 단층 주변의 미세한 집안 움직임을 감지했고 시스템은 즉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했겠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자동화된 그라우팅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지층을 즉시 보강했고 TBM의 압력과 방향이 실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혁신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결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AI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실 궁전 구간을 통과하는 데 예상된 시간은 3주였지만 한국팀은 단 17일 만에 이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안전 지표는 정상이었고 지표면의 침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즉시 교통부와 왕실에 보고되었고 왕세자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의 방문은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방문 후 왕세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이는 사우디 내에서 저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알수다일이 차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다른 국가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내에서는 한국식 접근법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호선과 1호선의 연결 구간에서 두 기술 시스템을 통합해야 했고 이는 한국과 프랑스 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호 불신과 기술적 차이로 인해 협력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5호선과 1호선의 연결 구간은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팀은 처음에 각자의 방식을 고집했고 기술 회의는 종종 팽팽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신호 제어 시스템과 전력 공급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양측 기술 책임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워크숍을 통해 두 시스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통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 팀 모두 서로의 기술에서 배울 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신호 제어 시스템은 안정성 면에서 우수했고 한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두 팀은 결국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리야드 메트로만의 독특한 기술적 특징이 되었습니다.
연결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통합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두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미들웨어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완벽한 호환성을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예상보다 3주나 빨리 완료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철도 컨퍼런스가 리야드에서 개최되었고 전 세계의 도시 계획자와 엔지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그들의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문제 해결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문화적 특성이었고 사우디와 같은 발전도상국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의 대표단은 즉석에서 한국 팀과의 미팅을 요청했고 몇몇 국가는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팀은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자신들의 구간을 완공했고 이는 다른 어떤 팀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 팀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는 보너스나 일정 단축 그 이상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고 두 나라의 기술적, 문화적 교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통식 전날, 김정우와 저는 완공된 5호선을 시험 주행했습니다. 무인 운행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역사와 차량의 디자인은 사우디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기술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은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완벽하게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시험 주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김정우는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리야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사우디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개통식 당일, 리야드의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왕궁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왕세자는 특별히 한국의 기술적 공헌을 강조했고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개통 버튼이 눌리는 순간 리야드 전역의 6개 노선이 동시에 운행을 시작했고 이는 사우디 현대화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순간은 왕세자가 공식 자리에서 저를 지목해 치하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팀을 선택한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고 이것이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이 결정으로 인해 비난받았던 저에게 이는 완전한 명예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개통 후 첫 한 달간 리야드 메트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담당한 노선은 정시 운행률 99.8%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탁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 뒤 저는 승진을 했고 첫 임무는 사우디 전역의 대중교통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에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부 내에 한국-사우디 기술 협력센터가 설립되어 양국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에 감히 맞서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우디 공학자가 한국 철도 기술에 감탄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